어깨 근육을 들어가요. 어깨의 근육은 크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먼저 그림을 하나 이해를 하자고요. 여기에 이런 물체가 하나 있다고. 우리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줄을 하나 매달고 여기다가 줄을 하나 매달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자 우리 똑같은 힘으로 잡고 있자 라고 했던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줄을 스르 놔버렸어. 또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 쪽으로 쏠려나가겠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을 우리는 회전근개라고 불러서 어깨의 어떤 힘의 균형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힘이 균형이 깨지거나 조금 찢어지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팔을요 이렇게 올리라고 했더니 올리다가 그래 그래서 치료해주는 사람이 잡고 이렇게 올릴 때 올라가요.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자 근데 할 때 올리는데도 안 올라가. 이거는 프리즌 숄더 오식견입니다. 제가 혼났어. 미국에 가서 우리 맥스정 원장님한테 프리즌 숄더라 그랬다가 영어 발음이 틀렸다고 혼났어요. 아마 이 영상 우리 맥스정 교수님이 저기 회장님이 보면 웃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다닐 때 프리즌 숄더를 배웠거든요. 근데 원래 영어는 프리지 맞나? 그 다음에 프루존 이렇게 되나?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프리존 이 얼어졌다는 숄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얘를 회전근개 파열 이거랑 틀리지만 얘는 뭐냐면 유착성 써줄게요. 오식견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깨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깨 가동 범위가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깨가 아파요 라고 생각하면 일단 4개의 근육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극상근과 극하근. 사각근은 뚝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어깨 주변의 근육을 생각할 때 이 극상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1번 수저질이 안 되죠. 밥 못 먹죠. 빗질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똑바로 했을 때 팔을 30도를 들지 못하고 팔을 들었다 내릴 때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지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두둑 소리가 나고요. 뒤로 돌려서 일직선상으로 팔을 갈 때 이게 안 가요. 요게 극상근의 문제점이죠. 극하근의 문제점은요. 브레이기업근을 혼자 풀지 못해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이건 극하근이죠. 소원근은 어깨의 통증을 치료하는 근육이고 견갑하근은 오식견을 치료하는 근육이에요. 오식견. 쟤는 여러분들을 치료의 신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이에요. 오식견 구객은 견갑하근을 뜯어서 관리하고요. 견갑하근의 지배경락은 심경락이다. 심장이다. 그래서 오식견과 연관되는 저 견갑하근이 결국 심장하고 연관된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고객이 오셔서 왼쪽 어깨가랑 오른쪽 어깨가 똑같이 아파요라고 얘기하면 고객 관리할 때 왼쪽을 7, 오른쪽을 3 똑같은 통증이 할 때는 7대3으로 어깨를 관리해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는 뭐냐면 왼쪽에 심장도 있고 림프의 70%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요 이상하리만큼 심혈관계 질환하고 뇌혈관계 질환 쪽도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고객이 오셨어요. 팔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이쪽은 다 올라가는데 이쪽 이마가밖에 안 올라가. 아파요. 저는 고객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왼쪽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 ROM,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가 문제가 생기면 이 어깨는 심장과 뇌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깨의 가동 범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 곳에 가서라도 반드시 어깨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 50명 모였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멘트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협박조 내지는 공포를 조장하는 대답 말을 해. 큰일 났는데 이거 안 하면 중풍 걸린대요. 뭐 이렇게. 어? 옛날에 이소부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베끼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뜨거웠던 옷이 옷을 벗겼다. 고객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관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상황은 뭐냐면 정확한 설명과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깨를 치료적 관점에서 제일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견갑하근 뜯어주는 거랑 소원근 풀어주는 거랑 극상화라는 부분을 풀어줍니다. 극상화. 이 극상화를 풀어주면 어깨의 가동 범위가 살아나고요. 제가 유튜브에 어깨 치료하는 포인트 올려줬어요. 어저께인가 올라갔으니까 그거 보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 자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자리.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테크닉을 보지 마십시오. 신 교수의 테크닉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관리하는 포인트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 지방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의 테크닉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테크닉이라는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포인트를 보라는 얘기죠. 어떤 자리를 만지고 있나라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어깨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자라는 관점을 봅니다. 자, 그래서 어깨, 극상근, 삼각근, 견갑거근의 움직임이 여기에 지배한다라고 했고요. 보게 되면 이 극상근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통증의 양상이 여기 포인트에서 딱 걸려요. 극상와라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에. 속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만졌을 때 아픈 사람은 지금 어깨가 안 좋은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극상와. 요거. 쑥 들어가는 자리예요. 극상와. 선생님도 있을까? 잠깐만. 있네요. 있습니다. 극상화가 여기 쏙 들어가는 요 자리거든요.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어깨에 통증이 오는 포인트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안쪽에 요 자리야. 쇄골과 만난 요 자리. 거기 봐주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극하근. 극하근은 가운데 천종이라는 자리가 있죠. 천종. 혈자리나 모유수유 유방관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이 상아리만큼 천종은 아파요. 왜? 유착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떨어뜨려줘야지 통증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놀핑 개념을 풀어주고요. 이 오른쪽 천종은 간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왼쪽 천종은 심장 쪽에서도 부정맥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천종 라인을 풀어준다는 것은 어깨에도 영향을 주지만 장부의 에너지도 조절해주는 하나의 포인트다 라고 보셔야 돼요. 천종, 극하근, 브레이저근이 풀지 못하겠어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극하근.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어디예요? 요방형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소원근은 이렇게 표시됐어요. 사실 요 밑에가 대원근인데 소원근이죠. 아까 제가 소원근 그림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두 개 신경 나와서 설명했고, 얘는 견갑하근. 견갑하근은 어디 있나요? 극하근 안쪽에 있죠. 극하근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뜯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뜯을 수 있으면 어깨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50견 환자는 이게 팔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50견 고객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가서 밑으로 팝니다. 요렇게 풀어주면 저희가 풀리면서 팔이 요거밖에 안 올라갔던 사람이요 요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게 어때요? 오, 놀래죠? 선생님 치료의 신입니다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견갑하근은 50견 고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육이다. 유착이 돼요 저기가. 그리고요 사실 50견 고객 관리할 때 4개의 근육 말고도 전거근도 풀어야 되고요. 전거근이요 얘가 옆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50견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내장체성 반응. 내장기의 어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심장은요 요 전거근하고 대흉근하고 소원근 쪽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 승모근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왼쪽 승모근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위장계통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전거근, 대흉근, 소원근, 소흉근에서 나타나는 것은 심장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전거근은요, 오십견이 오게 되면 더 많이 굳어요. 그래서 여기도 풀어줄 때 어디 풀어줘야 돼요? 외목사근 풀고, 능형근 풀고. 그 다음에 목 어디 풀어야 되죠? 전거근은 장형신경, 경추 5번에서부터 7번. 지나가면 자꾸 끄집어내면 막 미치겠죠? 왜 교수님이 자꾸 지나가는 거 끄집어냅니까? 지나간 거 끄집어내야지 또 연결되니까. 요거 잊지 마십시오. 요렇게 뜯을 때는요, 제가 좀 알려줄게요. 요렇게 뜯을 때 견갑하거든 뜯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 라인에 롬보이드 머슬 능형근 한쪽으로 이렇게 아픈 증상은요, 심장이 불편해서 증상이 나타나요. 한의학적으로 원장님들은 거기를 고함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방에서는요. 그 이 뒤쪽에서 막 파내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그 증상은 심장 쪽이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그쪽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저 부분은 심장 쪽을 해부해 보면 심장이 이런 주머니 안에 들어있죠. 그 우리는 심보자기, 심포라고 얘기하는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가 불편하면 증상이 저 고황 라인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주면 등 쪽에 고황 통증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여자분들이 숨이 짧은 사람들, 호흡이 짧은 사람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뜯어주면 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50견 고객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팔을 돌려서 저 능형근을 쭉 당겨주고 뜯어주는 테크닉도 좀 쓰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견갑학은 이해했고요. 회전근개 이해했고 팔에 있는 근육은 넘어갈게요. 수기상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 일본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대원근이라고 그려져 있고요. 이 포인트가 조그맣게 소원근이라고 그려져 있죠. 또 한자가 써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자, 여기 대원근이라고 써 있고 여기 소원근 자리가 써져 있고 상완 삼두근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옆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소원근 자리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대원근,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진짜 치료 포인트는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포인트고 이 어깨의 근막들이 삼각근으로 덮는다는 거죠. 삼각근에가 있다. 그래서 이 어깨 삼각근의 치료는 잘 주물러주고 만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얘기였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엉덩이 근육을 합니다. 엉덩이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나눠지는데 수기적 관점에서 진짜 치료를 요하는 근육은 중둔근입니다. 대둔근은 엉덩이 주변의 전체적인 근육입니다. 중년 여성의 건강, 엉덩이가 좌우한다. 엉덩이 근육이 좌우한다. 왜? 우리 인체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심장에서 피가 나가요. 그 심장의 역할이고 다시 피가 올라가요. 그 근육이고 그럼 그 근육이 주로 배꼽 밑에 하지에 80%가 있는데 물론 종아리 쪽도 핵심이지만 좀 엉덩이 주변의 근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엉덩이 주변에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허리도 안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에서 근골격계 통증이 안 온다라고 해서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둔근을 통해서 엉덩이가 큰 거랑 엉덩이 근육하고 틀려요. 알았죠? 큰 거랑 근육하고 틀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력을 만들어주는 거랑 모양이 큰 거랑 틀리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 대둔근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제가 대둔근 엉덩이 쪽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제가 거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얘기해요. 이상근이라는 근육, 피지폼 신드롬. 영어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피지폼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엉덩이에 신경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여기에 눌리거든요. 책에는 모든 책에는 그게 정상적인 그림만 보다가 제가 이제 해부학 교실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저 카데바는 이상근 엉덩이 바깥으로 신경이 나와 있습니까? 왜 저 카데바는 이상근을 가운데에 뚫고 신경이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해부학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의 몸도 100%가 똑같지가 않더라. 사람의 몸도 기형이더라. 기형이 있더라. 우리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 교수, 당신은 계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2개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그랬죠. 아싸! 그랬죠. 왜? 근데 그것도 어쩌면 기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흉근이 2개 있던 카데바도 받고 엉덩이에 이상근이 틀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따질 때는 뭐 40% 안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엉덩이의 기형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근의 증상이든 또 좌골 신경의 증상이든 이 모든 증상은 중둔근을 풀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엉덩이의 중둔근까지 다시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허리의 위의 근육부터 좀 설명하고 내려갈게요. 요게 요방형근입니다. 제가 아마 영상에도 그런 걸 찍어서 제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 요방형근은요, 늑골에 붙어 있고 횡돌기에 붙어 있고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뼈가 어디에 부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뼈가 있어요. 요거 늑골이. 그죠? 떠 있죠. 부유늑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저 늑골은 11번, 12번 또는 10번까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수기 치료하다가 제일 많이 분질러진 데가 저 골절. 분질러진다라고 표현이 사투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절이라는 용어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프랙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요방형근을 관리해 주다가 잘 골절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걸려요. 얘가. 여러분들 치료해 주려면 팔꿈치가 옵니다. 그러다가 팔꿈치를 딱 걸어요. 근데 그림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제가 계속 언급하는 거는 힘의 방향을 골반 쪽으로 줘라. 늑골 쪽으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로 주고 풀어줘야지 요방형근이 풀린다. 요방형근은 허리가 아픈 통증의 주범이다.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바지가 끌려요. 돌아눕지 못해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바지가 돌아가요. 치마가 돌아가요는 장요근이라는 얘기죠. 요거를 먼저 보고 요방형근의 치료 패턴을 봅니다. 골반에 영향을 주고 늑골에 붙어 있고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오면 먼저 기침을 시켜봅니다. 헛기침. 아이고 허리야. 이거 뭐예요? 요방형근에 걸려있어요. 왜? 요방형근은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또 요방형근하고 똑같이 횡격막에 붙어 있는 장요근도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움직임에 요방형이 주게 되면 고객들은 이렇게 걷죠. 숨을 배로 안 쉬고 요로 쉬면서 조금만 걸으면 힘들리고 어때요? 요로 걷죠. 그리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와요. 그죠? 왜? 횡격막이 움직이면 통증이 오니까 요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요방형근이 아프다. 아, 얘는 문제가 어디다. 그럼 치료는 어디로 할까요? 배에 있는 장요근. 자꾸 제가 그 말을 반복합니다. 자꾸. 관리는 배로 해라. 배로 해라. 그것도 배 쪽에서 배 어디서? 왼쪽에서 해라. 요방형근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게 되면 생각보다 깊게 들어있어서 차라리 뒤쪽에서 보는 게 빠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요방형근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끊고